반갑습니다, 여러분. 세종사이버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가 과정 특강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TTA라고 부르는 우리나라에서 인정이라든지 시험뿐만 아니라 교육같이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TTA의 강지훈 책임연구원을 모시고 올해부터 국가 공인 자격증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가 과정의 특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특강을 해주실 TTA의 강지훈 책임연구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CSTS 자격취득 길라잡이 TTA와 함께하는 경력개발이라는 주제로 금일 특강 드리게 될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라고 합니다. TTA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이제 구체적으로 아카데미라는 교육과 자격제도를 담당하는 조직에서 정부 교육사업들, 그리고 국가공인 CSTS 자격제도 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실무자이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학부에서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공학도였고요. 이제 석박사를 인적자원개발 및 성인계속교육이라는 전공으로 현재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이제 졸업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제 직장생활 경험, 그리고 아카데믹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인력의 개발, 소프트웨어 인력의 개발, 또 기술과 자격제도, 또 기술이 접목된 HRD, 버추얼 HRD 등에 관심 갖고 있고, 이런 관심을 바탕으로 또 CSTS 자격제도, 소프트웨어 안전, 경력개발, 리더십 등 관련 분야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근본 시간에는 이제 CSTS 자격제도를 주관하고 있는 TTA라는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고요. 여러분께서 TTA라는 조직을 활용하셔서 어떻게 경력개발에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지 또 말씀드리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공인 CSTS 자격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CSTS 자격취득을 어떻게 잘 하실 수 있을지 또 팁을 공유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어떤 사람이 CSTS 자격시험의 고득점을 취득하고 합격을 잘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저널 게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도 일부 같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경력개발과 미래인재라는 주제로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제 경력개발이라는 말은 진로개발이라는 말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 어떤 앞으로의 경력을 어떻게 쌓아 나갈 것인가, 개발해 나갈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 개인의 일과 삶의 목표를 향한 계획과 주도적인 활동의 연속적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경력개발은 결국 경력이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고, 또 이를 위한 주도적인 활동이라고 한다면 관련된 경력을 성장시키기 위한 지식과 기술들을 습득해 나가시는 걸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회사에 졸업하시고 회사에 들어가시면 회사에서 회사 목표를 위해서 직원의 경력을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자기 자신들이 본인의 경력에 대해서 신경 쓰고 관리하고 주도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관점으로 이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력을 이제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될 텐데,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어떠한 인재일까에 대한 고민을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연구에서는 이제 시대별 성장 시점별로 나눠서 각 시점별 어떠한 역량이 우선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한 연구였는데, 이제 청소년기부터 중장년기까지 모두 포함되는 우선순위 역량들이 있었습니다. 그 역량은 혁신 역량, 변화 대응 역량, 통합적 사고, 융복합성이라는 역량이었습니다. 요걸 제가 말로 풀어보면은, 이제 사회와 기술 변화,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야 되고, 대응해내기 위해서는 혁신해야 되는데, 혁신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되고, 융복합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통합적 사고, 융복합적 사고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은 간학문적인 인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간학문적이라는 말이 more than one branch of knowledge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이 장표를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께서 지금 공부하고 계신 전공 분야에
분야에서 나아가서 인접한 관심 분야 또는 또 관련된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계속 관련된 지식을 쌓아 나가셨을 때 여러분들께서 경력을 더 가치 있게 개발하실 수 있고 또 세상에서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TTA라는 조직이 주요 비즈니스로 하고 있는 두 가지는 표준화라는 활동과 시험 인증이라는 활동입니다. 정보통신 분야, 소프트웨어 분야, 어떤 전자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간 어떤 세분화된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이해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이제 소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TTA라는 조직은 이제 88년도에 어떤 관련법에 의거해서 설립된 협회입니다. 근데 이제 관련법에 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설립할 수 있다는 근거가 조항에 들어가 있어서 법정법인이라고도 분류하기도 하고 그 당시 88년도 당시에 이제 한국통신 현재 KT죠. 그리고 삼성, 금성 현재 LG죠. 그런 정보통신 분야 대기업들이 자본을 출연해서 설립이 돼서 재단법인이라고 분류하기도 하고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국제사회나 외교, 통상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처의 이제 관리를 받는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역을 간단히 보시면 이제 88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97년도에 현재 명칭이 되었고 2001년도에 이제 국책연구원이죠. 애트리에 있던 시험인증센터가 조직이 전체가 TTA로 이관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전에 이 TTA라는 조직은 표준화 활동만 하는 조직이었는데 이제 시험인증이라는 기능이 덧붙여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광화문에 사옥이 있었는데 이제 현재 분당에 있는 사옥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 인증에 대한 수요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후에는 이제 정보통신 시험인증연구소 그리고 소프트웨어 시험인증연구소라는 두 개 연구소로 분리되면서 확대됐고요. 그 이후에 15년도에 이제 교육사업, 자격사업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TTA 아카데미라는 조직이 이제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TTA라는 조직은 ICT 표준의 제정 및 보급, 그 다음에 ICT나 소프트웨어, 제품과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시험 인증,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들, 그리고 표준 및 품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세미나, 자격제도 이런 것들을 사업들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 예산도 제가 준비했는데 뭐 말씀드린 주요 사업들에 맞게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력은 약 380여 명. 그리고 이제 상근하고 있는 또 회사 소속이 아닌 직원분들이 계신데 이런 직원분들을 모두 합하면 450명 정도의 근무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예산은 약 연간 예산은 한 1,000억 원 정도 예산이 운영된다. 그 중에 이제 약 50~60% 정도는 이제 정부 사업들, R&D, BR&D 정부 사업들로 운영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기업과 산업계에 제공하는 시험인증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통해 받는 수수료 수입, 이런 것들이 한 30% 정도의 예산 규모 안에서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로 조직이 또 개편됩니다. 소프트웨어 시험인증연구소가 소프트웨어 시험인증연구소랑 인공지능 융합 소프트웨어 시험인증연구소 이렇게 두 개 연구소로 개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이 분야가 굉장히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조직 개편으로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주요 사업, 표준의 제정 및 보급, ICT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험 인증, 그다음에 관련 분야의 인재 양성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표준이 뭐고 왜 중요한가를 조금 저희 생활에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고 계시죠?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이 작은 기계에는 굉장히 많은 기술과 기능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능들을, 대부분의 기능들은 어디에 가서든 사용하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또 뭐 예를 들어 뭐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데 핸드폰으로 만약에 다른 나라에 가서도, 여행을 가셔서도 와이파이를 연결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제 와이파이 얼라이언스에서 IEEE 802.11이라는 표준이 이제 제정이 되어 있고, 이제 핸드폰 제조사들은 이러한 표준의 규격에 맞게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은 원리로 규칙에 따라 동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어디서든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겠죠.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이제 국제적으로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기술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은행에서 이체를 할 때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OTP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뭐 다른 나라에서도 OTP를 사용하진 않죠. 그 나라마다의 뭔가 방식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OTP라는 거를 사용해서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그런 기기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저희가 하이패스를 장착한 차량은 이제 톨게이트를 지날 때 통신을 해서 금액이 차감되고 거리가 계산되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TTA 표준으로 제정이 되어서 우리나라 어디에서든 같은 어떤 통신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이제 규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이제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2014년도에 연구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시간이 흘렀으니까 조금 이제 달라졌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참고해서 보시면 핸드폰 하나를 제조하는데 물리적 비용이 약 120에서 150불 정도 든다고 추산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재료비이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이 소모되겠죠. 근데 밑에 보시면은 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다양한 기술에 대한 로열티,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는데 121에서 124불이 든다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셀룰라 베이스밴드 칩이 뭐 표준화된 어떤 규격에 의해서 적용해서 규격을 사용함으로써 54불의 로열티가 들고, 와이파이도 50불의 로열티가 듭니다. 그 다음에 H.264는 이제 MPEG, 동영상 압축 코덱인데, 코덱 표준인데, 거기에 대해서 10불 정도의 이제 로열티가 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은 결국 이제 어떤 전체적인 제조 비용이 포함이 될 거고,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러면은 구매하시는 우리 고객의 비용 부담으로 부과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삼성과 같은 우리나라 대기업, 핸드폰 제조 기업에서 이러한 표준의 권리를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가정했다면은 이러한 로열티 비용이 따로 들지 않겠죠. 그렇듯 이제 이런 표준, 어떤 시장에 이제 높은 점유율로 사용되는 표준이라는 기술을 선도하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표준화해서 합의화된 표준으로 어떤 퍼블리시 되는 것, 그리고 또 이런 거에 대한 특허,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단순히 기업 하나만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TA에서의 표준화 활동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제정하고 또 이를 활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표준 전문가는 어떤 일을 하는가? 표준화, 적합성 평가 및 계량 측정 분야의 직무를 수행한다 라고 APC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 중에 표준화라는 기능은 밑에 보시면은 표준을 계획하고 평가하고 또 개발하고 이를 확산하는 관련된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표준화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첫 번째는 기술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당연히 어떤 표준화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선도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하지만 또 하나 가져야 되는 지식은 표준화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표준화를 할 수 있는지, 어디에
어떤 기구를 이용해야 되고 표준화하기 위한 기고 사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표준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이제 관계 어떤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한데 이런 조율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한 사람이 이 두 가지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높은 전문성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TTA라는 조직은 이제 표준화에 대한 사무국으로서 특히 표준화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이러한 역할을 해나가고, 또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각 기업이나 산업계에 있는 전문가분들과 협력해서 이런 표준화 활동을 해나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자료는 사실 이제 어떤 협회에 이제 외부 고위 인사가 오셨을 때 발표드리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방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저도 뭐 모든 회사에서 하는 일을 다 제가 경험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제가 전문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이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ICT 표준화에 대한 주요 사업은 이제 정보통신 분야 표준을 제정하고 보급 및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글로벌 ICT 표준화에 대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표준이라는 것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이제 공식 표준화 기구들이 있습니다. UN 산하의 ITU라는 조직이 있고요. 전기통신연합이라고 하고, APT, 아시아 태평양 쪽에도 전기통신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또 ISO, IC 같은 기구에 공식적으로 표준이 제정되는 기구에 대응해서 어떤 국내에서 추진하는 표준들이 어떤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외에 사실표준화 기구라는 기구도 있습니다. 모든 표준이라는 것이 반드시 표준화 기구를 통해서만 게재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그 기술 분야에 높은 점유율을 가진 뭐 기업이나 이제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이 연합해서 어떤 단체를 만들고, 거기서 우리는 이런 표준으로, 이런 규칙으로 어떤 기술을 사용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런 합의를 바탕으로 그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는다면은 그 시장의 점유율은 굉장히 높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는 그 분야 기술에 대한 표준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을 수행하지 않으면은 도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사실 표준화 기구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구들에 또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이 표준이라는 것이, 정보통신 분야 표준이라는 것이 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처만의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다양한 산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산업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나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분야, 융합 분야 협력을 하는 그런 역할, 또 표준화 사업으로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이제 활동하는 거를 이제 어떤 화살표로 어떤 도식화해서 나타낸 표현인데, 결국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의 전략을 수립하고 어떤 표준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개발할 건지, 그리고 어떠한 추진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해 나갈 것인지 전략을 수립하고 표준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 표준이 어떤 채택될 수 있도록 사실 표준화 기구,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활동하고, 또 이렇게 채택된 표준들이 확산되기 위해서 이제 널리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고, 이 각 단계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전문 지식, 기술들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표준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사업,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현황을 보시면 현재까지 누적으로 약 19,000여 건의 정보통신 분야 표준이 제정이 되어 왔고, 226개사 정도의 기업과 연구소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국제 표준화 기구나 이런에서 이제 어떤 표준화 활동을 하는 포럼이나 뭐 연구 협력체, 이런 여러 가지 그 회의체들의 의장단으로 저희가 한 3위, 세계 3위 수준으로 의장단으로 진출해 있고, 또 다른 사실 표준화 기구 등 여러 가지 조직들을 다 포함하면 한 263석 정도의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이 이제 제정되기 위해서는 기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어떤 양식에 맞춰진
기고서를 제출하는데 이런 기고서 제출률도 저희 나라가 3위 정도 수준의 어떤 굉장히 선도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표준이라는 활동, 표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관심 있으신 기술에 대해서 그 분야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이슈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관심 가지시고 알아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또 어떤 지식의 저변을 넓히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험 인증에 대해서 ICT 분야, 소프트웨어 분야, 시험 인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말씀드리기 앞서서 표준과 시험 인증이 발맞춰서 우리나라에 이제 좋은 성과를 냈던 사례가 있어서 하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충전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이제 젊으신 분은 이제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도 사용했었습니다. 이제 24핀 충전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전에는 핸드폰에 충전기 단자가 제조사마다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은 뭐 한 2, 3년 주기로 계속 교체하잖아요. 그럼 교체되면은 그 전에 사용하던 핸드폰의 충전기는 이제 젠더가 맞지 않아서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원도 굉장한 낭비가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비용 부담도 생기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효율적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TTA랑 관련 이제 기업들과 협력해서 우리 그 충전기가 꼽히는 입력 단자를 통일하자. 그래서 핸드폰이 바뀌고 어떤 고객이 핸드폰 제조사를 바꾸더라도 핸드폰은 그냥 충전기는 어느 것이든 사용할 수 있게 하자. 이제 이런 노력을 해서 24핀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충전기가 이제 핸드폰에 같이 맞춰서 이제 포함돼서 이제 나오게 되었고, 이렇게 규격을 만들고 표준을 만들게 되면은 제조사들은 충전기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제품에 핸드폰에 같이 이 충전기를 팔 건데 이 충전기가 그 24핀 표준 규격에 맞는지 시험해 주십시오 라고 가져오는 것이죠. 그럼 저희는 이제 이 충전기가 뭐 핀 규격이 맞고 뭐 전압이 맞고 안전성이 맞고 여러 가지 어떤 측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가 부합하면은 이제 인증 마크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TTA에 오기 전에는 저 충전기에 저런 마크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TTA 충전 마크가 있었더라고요. TTA 인증 마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인증 마크가 달려서 시장에 나오게 되고, 그럼 이러한 충전기는 시장에서 이제 신뢰를 갖고, 아, 이거는 어디서든 쓸 수 있겠구나. 신뢰를 가지고 이제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발표 자료 준비하면서 검색해봤는데 아직도 팔고 있더라고요. 쿠팡에서 4,800원에 아직 팔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인증이라는 게 어떤 역할인지 지금 사례를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하시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보통신시험인증연구소는 이제 정보통신 분야의 시험 인증을 하는 이제 조직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단말기에 대한 전파에 대한 인증, 정보통신에 대한 인증을 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직 시장에 출시 안 된 단말기들이 이제 기업에서, 삼성이나 기업에서 보안 유지하에 많이 이제 의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단말기를 이제 시험하고 인증하고 전파나 여러 가지 기준에 부합하면은 이제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을 획득하면은 그 제품은 시장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밖에도 이제 뭐 양자통신 시험 기반 구축, 또 뭐 재난문자 서비스 고도화 기술 개발, 아마 이제 코로나 시대를 저희가 겪으면서 재난문자를 엄청 많이 받으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하도 많이 와서 저도 재난문자 알람을 껐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재난문자에 대한 통신은 어떤 시점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표준, 그다음에 시험 인증 이런 일들도 있고요. ICT 융합 분야, 뭐 무선 전력 전송, IoT, 뭐 자율주행 관련된 시험 기반을 구축하고 시험하는 역할,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안전 분야, 뭐 드론, 탄압용 드론, 뭐 시청각 장애인 방송 서비스 기반 구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뭐 누적으로 약 연간 약 24,000건의 시험, 그다음에 4,400건 정도의 인증을 해오고 있고, 또
이런 시험 서비스, 인증 서비스들을 받고 또 이런 대한 전문 기술 자문과 컨설팅을 받는 뭐 그런 중소기업 지원도 약 700건 정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시험 장비나 테스트 베드를 활용하고 이렇게 TTA를 이용하는 업체 수도 약 547개 정도 기업이 이제 활용하는 그런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을 받아서 인증을 받으면 어떤 마크들을 부착받을 수 있는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국제공인 시험 인증 마크로 24종의 인증 마크를 받을 수 있고, 뭐 국내 인증으로는 4종, TTA 인증으로 14종의 인증 마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익숙하신 어떤 용어들도 있으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 USB라는 것도 USB 인증을 받는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규격이 아니죠. 근데 만약에 기업에서 USB라는 어떤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만드는데 그 제품을 인증받기 위해서 USB 어떤 규격을 만든 어떤 사실 표준화 기구가 있는 뭐 나라로 제품을 가져가고 거기서 시험받고 인증받고 이런다면 굉장한 비용 소모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TTA 같은 기관이 이제 어떤 이런 인증을 할 수 있는 시험 인증 연구소로서 인증을 받는 겁니다. 이런 USB 단체, 뭐 블루투스 단체 이런 데로부터. 그러면 이제 기업들은 저런 국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도 굳이 해외로 안 나가도 되고 저희 같은 국내 기관을 통해서 시험을 받고 국제 인증 마크를 받고 그래서 다른 타국가나 이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 시험 인증에 대한 주요 사업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AI나 이런 어떤 융합 소프트웨어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져 가면서 AI 및 디지털 트윈 분야에 대한 시험 인증 이런 역할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는 어떤 현실에 있는 어떤 뭐 시스템, 사물을 어떤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해서 어떤 그 결과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뭐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기반 소프트웨어 컴퓨팅, 그 다음에 클라우드 분야에 대한 시험 인증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안전, 보안 또는 정보 보호 분야에 대한 시험 인증 이런 것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뭐 소프트웨어 분야도 마찬가지로 연간 누적 약 25,000건 정도의 시험 인증을 해오고 있고 기업에 대한 지원도 연간 1,000건 이상의 지원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출용 소프트웨어 국제화 현지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 제품을 국내에만 팔지는 않잖아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뭐 라이센스를 가져온다든지 외국으로부터 외국에 있는 좋은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가져와서 유통하고 싶다. 이런 어떤 비즈니스들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외국에 이제 세일즈할 때 그 나라에 맞게 뭔가 변환이 필요합니다. 뭐 언어의 변환도 있겠지만 단순히 언어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에 맞춰서 뭔가 그 용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뭐 특성에 따른 뭐 어떤 UI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국제화하는 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 컨설팅 이런 것도 제공하고 또 외국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국내로 가져올 때 이걸 어떻게 현지화할 수 있을지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현지화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역할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뭐 규모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직접 테스트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개발과 여러 가지에 주로 포커싱 돼 있고 어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역할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테스트 베드를 제공해서 어떤 개발하고 있는 제품을 이제 TTA에서 구축해 놓고 있는 테스트 베드에서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분야도 마찬가지로 국제공인 시험 인증 마크를 7종, 그 다음에 국내 인증 마크를 8종 제공하고 TTA 인증도 5종의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이제 GS 인증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이제 굿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예. TTA는 이제 GS 소프트웨어 전 분야 소프트웨어에 대한 GS 인증을 하고 있는데 GS 인증은
이제 소프트웨어 품질에 관련된 표준이 있습니다. 이제 ISO IC 25000 시리즈라고 말하고 뭐 스퀘어라고 말하는데 25000 시리즈에 이제 규격에 명시된 품질에 관련된 어떤 요구사항 내지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주 특성과 부 특성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 특성 기준에 맞춰서 어떤 소프트웨어가 구현과 개발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부합하게 조건에 부합하게 되면은 GS 인증 마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GS 인증은 이제 우리나라 국가 인증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뭐 시장에서는 이제 신뢰를 받을 것이고 특히 이제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에서 우선 구매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조달청에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GS 인증을 반드시 이제 취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아카데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는 이제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표준과 이제 시험 인증 결국 이제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인데 그런 거 관련된 교육들, 세미나, 그다음에 자격제도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 15년 전에는 교육을 안 했나? 그건 아니고 그 전에는 이제 연구소나 본부에서 부수적으로 교육 사업을 해오던 것들을 이제 전담 조직을 발족시켜서 개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표준 분야에 대한 이제 기술에 대한 세미나도 제공을 하고 표준화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이제 전문 지식 기술들을 교육하는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준화 활동을 이제 어떤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경험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 인큐베이팅이라고 해서 현재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어떤 국제 회의에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신진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이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뭐 테스트 품질, 정보 보호, 안전 다양한 교육들 하고 있고 뭐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뭐 컨소시엄 교육 이런 것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자격제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2부에서 또 자세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이제 연간 15년도부터 살펴봤을 때는 한 600회, 650회 이상 개최를 하고 있고 약 18,000명 이상의 이제 수료생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제도도 이제 일반 등급은 약 3,600명 이상의 취득자를 배출하고 있고 고급 등급은 약 129명 정도 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장표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분야는 저희가 5개 축, 품질 전문가,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전문가, 테스트 전문가, 보안 안전 전문가, 성능 전문가라는 축을 5개 축과 이제 어떤 교육 내용의 이제 수준을 나눠서 교육 프로그램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 이 중에 또 일부는 이제 무료 교육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또 공부하고 계시는 전공 분야에도 심화 지식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입문, 기본, 실무, 전략이라는 4개의 단계 안에서 필요한 다양한 전문 지식, 기술들을 전수드리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교육 과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마치시고 또 산업계 현장으로 나아가실 텐데 TTA라는 조직에서 시험 인증, 또 표준화, 또 어쩌면 교육과 관련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뭐 활용하실 수도 있겠고 또 내가 한번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과 도전을 가지시고 TTA 또 입사에 도전하시고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지사항이나 이런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또 내 경력에 이제 플러스 하기 위해서 교육과 자격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이제 교육 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이트에 참고하셔서 이런 더 자세한 말씀드린 거 외에 더 자세한 정보들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